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막상막하 투맨쇼 시즌2 예병군입니다. 시장이 오늘 전반적으로 굉장히 강한 상승장을 좀 만들어냈는데요. 희한하게도 지금껏 많이 올랐던 코스닥에서는 좋지 않은 흐름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590선이죠. 전 고점대 영역에서 또 한 번 밀리지 않느냐는 우려가 섞이면서 오히려 코스닥 쪽에서는 조금 투매성 매물이 나온 반면에 코스피 쪽으로서는 매수세가 좀 쏠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은요, 16.72포인트, 즉, 약 1% 정도 상승한 1952선에서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은 2.5포인트 내린 587선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환율은 크게 변동이 없었고요. 이런 하락한 1079원에서 마감이 됐다는 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요, 기관하고 외국인의 순매수가 이어진대요. 기관이 보면, 지금 거래대금이 충분치 못하다 보니까 코스닥에서 자금을 좀 빼서, 코스피 쪽으로 일부 옮겨 탄 듯이 보입니다. 이런 자세한 얘기들 오늘 두 멘토님들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예의 전당에 올라가 계신 분이죠. 조민규 멘토님하고 늘 잘생기신 얼굴을 자랑하신 우리 신기현 멘토님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근엄하십니다, 오늘 두 분. 예. 네. 왜 갑자기 이렇게 근엄하고 숙연해지신 모습으로. 예. 예, 뭐 말씀이 없으세요. 예. 예, 평상시 모습 그대로인데 왜 갑자기. 예. 예. 조민규 멘토님은 제가 예. 자꾸 보면서 느끼는 건데요. 자꾸 볼수록 정이 가는 얼굴이에요. 예, 볼매라는 얘기 많이 듣습니다. 예, 얘기 그냥 이어가겠습니다. 네. 예, 시황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오늘 뭐 하시려 할 수 있다고 하셔가지고. 예, 아니요, 큰 기대를 하고 있었었는데 아닙니다. 얘기 안 조민규 하시네요. 멘토님한테는 정말 좋은 목소리와 볼매를 주신 것 같아요. 신께서. 그리고 우리 신기현 멘토님은 잘생긴 얼굴을 주셨는데 반면 좋지 않은 목소리를 또 신이 완벽하게 다 주는 것 같아요. 저는 목소리 마음에 들던데. 근데 예병구 멘토님은 하늘에서 뭘 주셨을까요? 예. 저는 뭐 주신 게 없는 걸로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시장, 코스닥에서 별로 좀 좋지 않은 흐름들이 나왔어요. 사실 지금껏 코스닥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사물 인터넷에서 조정이 좀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코스닥에서 좀 투매 현상 비슷하게 나온 것 같은데요. 오늘 시장, 좀 간략하게 정리를 좀 해 주시죠. 예, 일단은 뭐 전체적으로 대형주 쪽에서는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죠. 뭐 그리스의 문제라던가 뭐 여러 가지 어떤 ECB 쪽에서의 어떤 불확실성이 남아 있었다 보니까 그 전까지는 어떤 큰 메이저 수급이라고 볼 수 있겠죠. 외국인하고 기관 투자자들이 좀 관망적인 형태를 이제 보였다가 지난 주말을 이제 기점으로 해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좀 해소됐다라는 부분들이 좀 코스피 지수 쪽에 대형주 쪽으로 이제 반영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 흐름들을 보면요, 대형주 중에서도 뭐 유가 하락의 어떤 피해주라고 볼 수 있었던 종목군들이 상당히 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화학주하고 이제 정유주들은 상당히 좀 과도한 어떤 하락들을 좀 보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싼 가격권에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시장에서 좀 반영되는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자동차 업종이라던가 이런 어떤 실적을 발표했는데 앞으로의 어떤 성장성, 그다음에 어떤 환율에 따른 이슈가 아직까지 좀 남아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 여전히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시장이 좀 어느 정도 좀 반등을 보여주고 있지만 종목군, 그다음에 업종군별로 좀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한 흐름이 사실은 큰 시장의 어떤 두 가지 축으로 본다고 했을 때 코스피 시장 쪽은 이제 서서히 좀 따뜻한 온기가 좀 이제 나타나는 흐름들이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 사실은 그동안 좀 많이 올라왔죠. 그러다 보니까 차익 실현성 어떤 매물, 차익 실현의 어떤 욕구들이 좀 나타나는 부분들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코스피 시장 대비해서 이격이 좀 과도하게 좀 벌어져 있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코스피 시장 쪽에 있는 종목군들이 아무래도 가격적인 어떤 싼 가격에 있는 메리트가 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쪽으로 자금들이 이탈을 하다 보니까 코스닥 시장 쪽에 있는 종목군들이 좀 조정을 받는 모습들이고요.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 한번 그런 얘기를 드렸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 단기적으로 좀 올라가는 흐름들이 좀 강해질 수 있는 건
거래소 쪽에 있는 종목군들을 살 수 있는 자금만큼 코스닥 시장 쪽에 중소형주를 사게 되면 상당히 변동폭이 이제 확대가 될 수 있는데 그 역으로 얘기한다고 한다면 대형주를 사려고 하면 코스닥 쪽에 있는 종목군들을 좀 많이 팔아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올라온 만큼 변동성도 좀 크게 좀 나타나는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변동성이 좀 심하게 나타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앞으로도? 저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코스피 시장이 단기간에 1950포인트까지 다시 좀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여전히 좀 박스권의 흐름으로 좀 시장을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코스닥 시장 쪽에서는 그동안에 좀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라왔었던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좀 쉬어가야 되는 자리가 좀 오지 않았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기업에 대한 어떤 실적이라든가 올해 어떤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이 숫자로 그 실적적인 부분으로 반영될 수 있는 종목군들은 여전히 뭐 시장하고는 별개로 좋아지는 흐름들을 보여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코스닥 시장이 오늘 뭐 단기적으로 좀 급등세를 또 연출했다가 후반부 들어서 좀 낙폭을 마이너스로 이제 하락 전환했었던 부분들의 이유는 뭐냐면 아직까지는 시장에 있어서 뚜렷하게 어떤 긍정적인 모멘텀이 사라진 것들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들, 그 다음에 그런 업종, 그런 섹터들은 여전히 이제 유효한 상승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데 다만 이제 일시적으로는 자금들이 이제 빠져나가는 정도. 그래서 다시 이제 코스피 시장 쪽이 어느 정도 좀 지수에 대한 부분들의 밸런스가 좀 맞춰진다고 한다면 다시 코스닥 시장 쪽으로 저가 매수자가 또 유입되는 그러한 시장이 좀 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시각보다는요, 조정 시에 여전히 매수 관점으로 유지하는 게 좋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두 분 다 사실은 종목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강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종목적으로 봤을 때 종목 장세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히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하고는 상관없이 어떤 종목적인 상승 쪽을 잘 짚어내시는 분들이라서 시장을 늘 좀 긍정적인 입장에서 보시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여러분들께서 좀 잘 참고하시고요. 자, 오늘 신기현 멘토님한테도 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보면, 이제 종목 장세가 어느 정도 좀 마감이 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들이 지금 시청자분들이 좀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이제, 코스피 대형주 쪽으로 이제 매수세가 쏠려버리면 코스닥은 또 급락이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종목 장세는 이어질 수 있다. 근데 이제 종목에 대한 키워드, 종목의 상승 모멘텀이 조금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사실 그동안 중소형주가 강했던 이유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보다 중소형주 실적이 더 좋을 것이다. 그리고 기대치가 더욱더 높게 형성이 되는 모습 보이면서 시장이 코스닥 쪽으로 쏠리는 모습 보였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특히나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종목의 흐름에 있어서 낙폭과대 종목군들이 많이 올라왔다라는 거, 그리고 작년 한 해 내내 힘들었던 업종군 중심으로 해서 급등 흐름 나왔다라는 거, 뭐 조선업종이라든가 정유화학 관련된 업종군들이 5에서 뭐 7%, 8%대 급등세 보인 종목군들이 많다라는 것을 봤을 때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높았던 종목 위주로는 약간의 그 기대치를 하회하는 실적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우려감 나왔고, 또 실적이 안 좋았던 업종과 종목 같은 경우에는 워낙 기대치가 낮아졌던 만큼 그 기대치를 상회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형성해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가 지속된다라고 한다면은 지금과 같은 장세 흐름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사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592선과 관련된 부분, 사실 오늘장 같은 경우에도 593.23포인트까지 올라가는 모습 보였는데, 엄밀히 말씀드리면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어떻게 본다라고 한다면 거의 최고점 수준까지 올라왔다라는 거, 장기적으로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박스권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갇혀있는 모습, 저항라인과 관련된 우려감이 현재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차트 흐름을 좀 넓게 봤을 때 2009년도부터 시작되었던 좁은 박스권에 현재 최상단까지 올라온 상황이다라는 거, 제 아무리 IT 그리고 바이오 관련된 코스닥 종목군들의 실적이 개선된다 할지라도 이 저항 라인을 무조건적으로 뚫고 올라가기에는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그렇게 썩 좋지 않다라는 우려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600선과 관련된 기대감이 나올 때가 어떻게 본다라고 한다면 항상 그동안 꼭지였다는 점을 미뤄봤을 때 당분간은 코스닥에 대한 매물 압박감은 나올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대형주 중심에 대한 흐름이 어느 정도는 예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똑같은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에도 2005년도 기점으로 봤을 때에는 현재 역시나 박스권에 갇혀있는 모습. 하지만 박스권 상단이 아닌 현재는 하단 쪽에 약간 머물러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나 그리고 차트 흐름으로 놓고 봤을 때에도 부담 요인이 없는 것은 코스피 쪽으로 좀 더 매개세가 집중될 수 있다라는 거. 뭐 2000포인트 이상을 바라보는 것은 좀 리스크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최소한 현재 시점 만약에 대형주에 대한 수급이 개선된다라고 한다면은 2000포인트에 대한 회복, 즉 한 1980, 90포인트까지의 상승 가능성 계속적으로 좀 언급해 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코스피 쪽으로 좀 매수세가 쏠릴 수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 코스닥 쪽에 많이 올랐던 종목군 위주의 어떤 조정 장세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죠. 네네네. 예. 자, 조민규 멘토님, 오늘 그 코스닥 시장을 봐도 결과적으로 뭐냐면 코스닥에서 지금껏 못 오르고 소외되었던 종목들이 좀 오르는 경향도 있었거든요. 예. 사실상. 그리고 좀 많이 올랐던 종목군들은 좀 투매성 매물에 가까운 급락이 좀 나왔고 이런 것들을 본다면 코스닥이 여기서 빠질 것 같지는 않거든요. 여기서 또 많이 안 올랐던 종목이 또 받쳐준다라면 지수로는 크게 안 빠지는데 기대감이 높던 종목들이 좀 많이 빠질 우려는 없습니까? 사실 그런 부분들의 우려는 여전히 좀 남아있다고 보여집니다. 사실 뭐 대표적으로 보면 이제 게임주 중에 컴투스 같은 종목을 좀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장중에 20만 원을 넘어가지고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후반부 들어서 이제 마이너스가 이제 커지는 모습으로 좀 상황을 보여줬거든요. 근데 다른 게임주들은 올랐거든요, 사실. 사실 근데 뭐 게임빌이나 뭐 이런 종목군들 몇 군데는 이제 몇몇 종목군들 올랐지만 또 전체적으로 보면 모바일 게임주 중에서 좀 차별적으로 또 같은 동반 하락한 종목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본다라고 한다면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밑에서부터 아직 좀 덜 올라와 있다. 실질적인 실적이라던가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좀 저평가된 종목군들은 뭐 시장의 어떤 분위기가 안 좋아가지고 하락을 했다라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어떤 그 많이 올라 있었던 종목군들이 좀 상승 후에 흔들리다 보니까 심리가 좀 안 좋아지는 부분들은 좀 나타난 걸로 보여지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종목을 고르실 때 좀 주의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지나치게 많이 올랐는데 오늘장의 조정을 보여주면서 특히 이제 그 어떤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과거의 고점과 지금의 고점,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쌍봉이 만들어지는 패턴으로 지금 가는 종목군들도 있거든요. 그런 종목군들은 위쪽으로 올라가지 못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큰 하락 조정이 안 나오더라도 시간을 버려버리는 어떤 그런 기회 비용을 상실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다가 한 번 정도 추가적인 하락이 나와버리면 사실은 이제 손실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주식을 살 때는 전 항상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내가 사는 매수 가격과 기업에 대한 가치가 시간이 지났을 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가격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매수를 할 수 있는 구간대라고 보지만 지금 매수를 했다가 손절을 하지 못했거나 혹은 어느 정도 올랐을 때 팔고 현금화시키지 못하는 구간에 있는 종목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리스크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조심해가지고 대응을 하신다고 한다면 뭐 코스닥 시장이 뭐 예전처럼 뭐 갑자기 어떤 투매로 인해가지고 급격한 하락으로 간다 이렇게 시장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죠. 그렇게 좀 이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이 여기서 갑자기 투매성 매물이 쏟아지면서 코스닥만 빠지고 코스피만 오를 수는 없는 장입니다. 어떻게 보면 코스닥이 잘 견조하게 버텨주면서 코스피를 좀 견인한 역할도 했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여기서 코스닥을 더 뺀다. 그럼 결과적으로 코스피의 상승에도 제한이 있다는 얘기로 일맥상통하게 좀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경 멘토님. 네. 자, 이게 그렇다고 지금 코스피로 갈아타기에는 조금 아직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실적이 아직 다 발표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로 싹 옮겨 탔는데 예를 들면 어닝 쇼크가 터지면서 또 추가적인 하락을 맛볼 수도 있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사실 실적이 안 좋은 건 맞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코스피로 갈아타기는 좀 무리가 아닐까요? 네, 우선은 말씀해 주셨던 대로 사실 어닝 쇼크가 나온 그날 혹은 어닝 쇼크가 나온 다음날 같은 경우는 주가가 급락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종목군들 혹은 많은 종목군들이 실적 발표 급락 이후에 좀 반등세가 나오고 있다. 물론 그 반등세가 추세적으로 완전히 턴 어라운드 되었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은 최악의 상황에 따른 인식만 조금 확인해 준다라고 한다면은 기술적 반등 이상의 그런 반등 강도가 조금은 나오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어닝 쇼크 나온 종목군들 주가 급락 흐름 보일 때 매수 관점형 전략으로 단기 트레이딩 전략은 충분히 유효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개인적으로도 지금 시점
투자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 사실 조선과 정유와 관련된 업종군들을 과연 투자를 지금 해야 되냐 계속적으로 고민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아무래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당연히 홀딩 전략 및 손실을 줄이시는 전략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사실 신규 매수와 관련된 부분은 상당히 지금과 같은 상승 추세에서도 사실 부담스럽다라는 거 분명히 관련된 종목군들 더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은 조성되고 있는 것은 맞지만은 쉽게 실적과 관련된 부분을 믿고 투자하기에는 리스크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약간 좀 망설여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개인적으로 만약에 대형주로 접근하신다라고 한다면은 올해 다시 한번 IT 산업에 있어서 큰 변화 요인이 여러 가지가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대형 IT 관련된 종목 쪽으로만 접근하시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 낙폭과대 업종에 대한 종목군들 물론 지금 매수하시면은 고수익과 관련된 기대감도 형성될 수는 있겠지만은 언제 다시 한번 하락 반전 그리고 언제 다시 한번 끝머리 바닥과 관련된 얘기가 나올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기대 수익률 좀 낮추더라도 차라리 대형 IT 쪽으로만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낙폭 과대에 의한 기술적 반등을 노리기보다는 차라리 주도주군에서 해답을 찾자는 얘기 같습니다. 그렇게 좀 해석을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형 IT 쪽은 여전히 주도주군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지만 낙폭 과대인 정유, 조선, 화학을 지금 구간에서 삼아서 기술적 반등 영역대에서 추가적인 큰 추세적 상승을 노리기보다는 꾸준하게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는 대형 IT 쪽에서 해답을 찾자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참고 많이 하시고요. 오늘 그러면 오늘 이슈 화면으로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최근 코스닥이 심상치 않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연일 최고치를 깨고 있는데요. 날개를 단 모양새가 1월 효과로만 보기엔 너무 거침이 없어 보입니다. 그로 인해 그동안 얼어있던 증권주가 덩달아 상승 곡선을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 증권 업종 지수는 1819.91로 지난달 이후 한 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죠. 키움증권은 무려 27.8%가 올랐고 교보증권은 15%가량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처럼 증권주의 매수세가 몰린 이유는 거래가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정부가 창조경제 핵심으로 꼽고 있는 핀테크 추진 수혜가 예상된다는 점도 증권주 상승을 뒷받침하고 있는데요. 이를 두고 증권업계에서는 증권주에 대한 지속적 관심과 단기적 트레이딩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날개단 코스닥 덕에 긴 잠에서 깨어난 증권주. 단기적 관점으로 투자에 접근해도 되는 걸까요? 잠시 후 막상막하 투맨쇼에서 증권주의 향방과 탑픽 종목까지 전격 공개됩니다. 예, 우리가 일반화의 오류라고 하죠. 어떤 특정 현상이 일어난 것을 두고 그것을 마치 일반화시켜버리면 이것을 일반화의 오류라고 우리가 흔히들 부릅니다. 이 이슈가 아마 일반화의 오류가 아닌가 그런 좀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상 증권주가 올랐다고는 하지만 교보증권이나 키움증권을 제외하고는 대다수 아직까지 큰 상승폭을 만들어내고 있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하락세를 면치 못한 종목군들도 있죠. 그래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일반화의 오류니까요. 여러분들 참고를 좀 하시고요. 그렇다면 지금 낙폭 과대가 되었던 증권주들을 담아도 될 것인가를 이 멘토님들께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어찌됐든 거래대금이 증가는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증권주의 활기가 좀 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사실상 이 부분과 그 전에 나타났던 증권사 지점 통폐합이라든가 증권사 직원들 구조조정이라든가 이런 걸 생각해 본다면 증권사가 앞으로 계속 호재가 이어질 것 같지는 않다라는 부분과 지금 거래대금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증권주가 호재를 만날 것이다라는 양쪽의 대립이 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증권업종을 바라볼 때는 가장 기본적으로 시장이라는 그 코스피 지수하고 좀 연동해서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황 산업을 가장 이제 밀접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가 상승을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증권주들은 전반적으로 좀 온기를 받을 수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수가 하락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 중에서도 많은 피해 업종이라고 거론될 수 있는 게 증권업종이라고 좀 보시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과거하고 지금의 어떤 증권업종을 좀 달리 봐야 되는 부분들은 뭐냐면 과거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그래도 한 4% 이상씩 이렇게 좀 그 평균적인 금리의 흐름들을 보였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2% 정도 수준까지 상당히 저금리 기조가 이제 우리나라에도 고착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지수가 조금 더 올라가서 한 2,000포인트를 회복했다라는 얘기가 나온다고 한다면 분명히 시중에 나와 있는 유동자금들이 주식시장 쪽으로 더 활발하게 유입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방송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 한 해에 하반기 시장의 어떤 코스피 지수만의 어떤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한 2,300에서 높게는 한 2,500 정도까지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증권업종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긍정적인 힘을 받을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구조조정이라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끝마무리 선상에 들어섰습니다. 오늘 삼성증권이 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작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실적이 상당히 양호한 흐름으로 좀 전개가 됐거든요. 그러면서, 기존까지 지급을 못했었던, 뭐, 인센티브라고 해야죠. 성과급에 대한 부분들도 뭐, 추가적으로 좀 지급이 된다, 뭐, 이런 이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증권업황 자체가 정말 힘들었었던 그 시절들이 있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서서히 개선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이라고 본다고 한다면 지수가 추가적으로 올라간다고 했을 때 증권 업종도 상당히 수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작용될 수 있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수수료 수입만 가지고서 기업을, 그 증권사를 운영했었던, 어떤 증권사들 같은 경우에 좀 힘들 수 있겠지만, 지금 증권사들 같은 경우에 상당히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상품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판매를 하고 있고요. 또 어떤 해외나 어떤 국내 투자적인 부분에서도 이제 IB라고 하죠.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특화된 부분들도 보여주는,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그 특화된 어떤 증권사 쪽으로는, 추가적인 어떤 지수상 모멘텀이 나온다고 한다면, 충분히 어떤 그 지수의 어떤 상승률보다 추가적인 이익을 좀 노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증권업종은 추세적으로 조정 시에 뭐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해도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지금 단계에서는 중소형 증권사보다는 우리가 이제 이름을 대면 쉽게 알 수 있는 뭐 삼성증권이나 미래에셋, 그다음에 뭐 한국투자금융이 될 수도 있겠죠. 뭐 이런 정도의 좀 굵직굵직한 회사들, 대형사 위주의 어떤 포트폴리오를 좀 긴 관점으로 사신다고 한다면 뭐 오늘 이제 얼마 정도 단기간에 좀 바닥에서부터 좀 올라왔으니까 뭐 지금 여기서부터 산다라기 관점보다는 조금 조정을 보여주면 좀 모아나가는 전략 정도로 접근하기에는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 증권업종을 지금 좀 좋게 본다는 얘기인데요. 예. 그러면 이 증권업종의 수익률이 나을까요? 조민규 멘토님의 그 수익률이 나을까요? 그건 당연히 저희 수익률이 당연히 낮겠죠. 그러면 증권업종보다는 저를 믿고 따라오십시오가 돼야 되겠죠. 하지만 증권업종도 제가 생각하는 포트폴리오의 한 종목 중에는 분명히 편입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새로운 얘기입니다. 그죠? 맞습니다. 이 증권업종이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역할을 하려고 준비하는 시점이에요, 사실은. 핀테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인터넷 뱅킹이죠. 그죠? 인터넷 뱅크. 그러니까 IB라고 흔히들 우리가 부르는데, 인터넷 은행으로서의 역할을, 해 들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조민규 멘토님의 말씀처럼,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충분한 메리트가 있다는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심경 멘토님. 네. 지금부터 증권사 사야 됩니까, 그러면? 살 수도 있고 안 살 수도 있는데 생각을 해봐야겠죠. 예. 신경 멘토님 확실히 좀 여우십니다. 제가 보면 명확하게 얘기는 잘 안 해주세요. 근데 또 시청자분들한테 도움되는 얘기는 많이 하시거든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좀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네, 우선 뭐 말씀을 좀 흐지부지한 거는 장점과 단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장점과 단점을 파악을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장점이 좀 더 많다라고 한다면 매수를, 그리고 단점이 좀 더 많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매수를 하지 않는 것이 좀 현명한 선택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그와 관련된 부분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최근에 팩트만 놓고 봤을 때는 거래대금 관련된 부분은 분명히 증가 추세에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 단순히 수치로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현재 시점, 과거에
주식을 많이 물려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 최근에 주식시장 하락까지는 아니더라도 물려있는 주식을 좀 팔고 새로운 유망 종목 그리고 좀 많이 올라왔지만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찾으시려고 하는 노력군들이 현재 많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 어찌 본다라고 한다면은 그만큼 주식시장에 대한 기대치가 현재 시점 높게 형성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리면서 저금리기죠. 아무래도 금리가 상당히 좀 낮기 때문에 이렇게 투자할 이렇게 저기저기 투자할 만한 곳이 없다라는 거. 주식 투자를 해서 그 지금 시점 낮은 금리를 어떻게든 커버하려고 하는 심리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은 증권업종에 있어서는 분명히 호재성 기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주식시장뿐만이 아니고 최근에 후광통이라든가 그리고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그런 투자 상품 같은 경우 상당히 좀 인기가 많은 상품군들이 계속적으로 각 증권사마다 나오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잘 아시겠지만 ELS라든가 이런 것은 최근에 계속적으로 사상 최대 판매와 관련된 뉴스가 나왔던 만큼 증권회사 중심으로 해서 단순히 주식 매매 수수료가 아닌 여타 자산관리 서비스 그리고 금융상품 판매 수수료가 상당히 생각보다 많았다는 점 미뤄봤을 때 그동안 증권업종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했던 약간의 사업적인 측면에 있어서 매매 수수료에 대한 비중이 너무 컸다라는 것은 이제는 그와 관련된 우려감 조금 완화되었던 시점인 만큼 단순히 증권회사가 주식 거래를 하는 회사에 대한 이미지는 이제는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것은 한 번쯤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 핀테크 관련된 얘기를 좀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사실 아직까지는 증권업종이 핀테크의 중심에 있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미 증권업종 같은 경우에는 은행권 중심으로 해서는 분명한 것은 온라인 즉 HTS를 이용한 서비스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어느 은행보다도 이 증권회사들이 상당히 좀 앞서 있고 고객층 중심으로 해서도 그와 관련된 부분에 이미 익숙해진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핀테크 관련된 성장이 만약에 이루어지고 그와 관련된 캐파가 커진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증권업종 같은 경우에도 보다 빠르게 그리고 보다 효과적으로 고객 창출을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핀테크 시대의 또 하나의 증권업종의 성장 동력은 될 수 있다는 거 인식을 하실 필요가 있겠고 최근에 증권업종에 대해서 왜 기대를 좀 가지냐라고 한다면은 과거 증권업종 같은 경우에는 대형사, 중형사, 소형사 할 것 없이 상당히 너무나 많은 증권사가 존재를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고객은 한정되어 있는데 서로 그 고객에 있어서 캐파 그리고 파이 나눠먹기식이 진행이 되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대형사 중심으로 해서 중소형사 인수가 계속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과거 대비해서 어느 정도 구조조정이 이루어졌고 그에 따른 안정성이 현재 독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증권회사들이 현재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만큼 서로 간의 경쟁에 따라서 경쟁 출혈에 있어서 수수료가 인하되는 사태에 따라서 실적 악화가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은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리는데 부정적인 입장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이유를 좀 들 수가 있는데 우선 증권업종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투자자들 중심으로 해서는 약간 투자자의 한계가 있다. 주식 투자라든가 이 투자 쪽으로는 계속적으로 하는 사람은 하는 거지 신규로 유입되는 자금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점 과거 펀드 유입과 관련된 부분처럼 폭발적으로 투자 자금이 늘어나지는 않는 구조다라는 점도 인식하실 필요가 있겠고 아직까지는 지금 시점 고비용과 관련된 부분은 아직까지 좀 부담 요인이다. 지금도 구조조정은 진행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구조조정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실적이 크게 개선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다른 업종 대비 저평가 메리트는 부각될 수는 있겠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다른 업종, 유망 업종을 버리고 증권 업종을 매수를 무조건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조금은 좀 아쉬운 점이 좀 있는 것은 사실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사기는 좀 그렇다는 얘기 같으신 것 같아요. 예. 추가적인 말씀을 좀 드려도 될까요? 예, 말씀하시죠. 예. 지금 화면을 한번 잠깐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예. 우리가 할 때 보통, 예명구 멘토님도 잘 아시겠지만, 주도주라고 할 때, 주도주가, 보통 이제 코스피 지수보다 좀 낮게 있으면 주도주가 아니죠. 예, 그렇죠. 상당히 좀 안 좋은 종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코스피 지수보다 상당히 견고한 흐름을 보여주면 주도 업종이라고 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신 화면이 증권업종 차트거든요. 2014년도 1월 달에 1,400포인트에 있던 지수가 지금 2,000포인트를 갔다가 다시 한 1,700포인트 후반권에서 지금 한 1,800포인트를 다시 회복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코스피 지수의 흐름하고는 상당히 다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미 주도 업종으로부터 상당히 작년 초 1년 전 정도 될 수 있겠죠. 그때부터 이미 증권 업종은 주도주의 역할을 하면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그 방송 초반에서 얘기했었던 뭐 교보라던가 키움증권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에 낙폭이 워낙에 컸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 흐름이 높게 나타났던 흐름들이었고요. 미래에셋증권이라던가 삼성증권, 대형증권사, 그다음 대우증권 같은 경우도 과거의 저점에서부터 지금 올라와 있는 폭을 보면 상당히 높은 수익률을 지금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지수가 2100포인트부터 1880포인트 저점까지 해가지고 대략 한 200포인트 가까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몇몇 대형 증권사들 같은 경우에 추세를 지금 크게 이탈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안정화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증권업종이 크게 밀리지 않고 있다는 얘기는 향후에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화된다고 한다면 증권업종이 상당히 큰 탄력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반증으로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조민규 멘토님 얘기는 증권업종 좀 적극 매수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 본인의 포트에 증권업종을 편입시킬 만큼 증권업종을 지금 좋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애둘러 얘기를 해주신 거고, 지금 신기현 멘토님 얘기는 다른 좋은 대형 IT 쪽도 많은데 굳이 증권주를 지금과는 오를 거는 맞지만 더 수익률이 좋은 다른 쪽으로 보는 게 맞지 않느냐는 얘기를 두 분이 조금 엇갈린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꼭 좀 참고하시고요. 두 분 멘토님들의 성향에 맞는 멘티 역할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 멘토님들 수익률 확인해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2015년 1월 27일) 화요일 막상막하 투맨쇼 시즌2 포트폴리오 수익률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조민규 멘토님 포트폴리오인데요. 포트에 5종목 꽉 차 있습니다. 그중 KINX가 종목을 오늘 포트폴리오 신규 종목 편입 준비로 내일장 시초가 매도 의견 주셨으니까요. 여러분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신기현 멘토님의 포트폴리오인데요. 전 종목 고른 상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이센스가 오늘장 약보합 마감하면서 현재 약 손실 구간에 있습니다. 전 종목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이번엔 포트폴리오 수익률 베스트인데요. 이정수 멘토의 ICD가 전일 대비 한 단계 상승하면서 27.4%로 당당히 2위 기록하고 있고요. 3위는 정재웅 멘토의 SM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23.3%의 수익을 기록하면서 3위 자리로 다시 복귀를 했고요. 4위는 20.5%의 공동순위가 나왔습니다. 장대진 멘토의 안랩과 이정수 멘토의 시그네틱스가 각각 20.5%의 수익을 기록하면서 나란히 4위에 등극되어 있습니다. 수익률들을 좀 내주셨어요. 반납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막상막하 투맨쇼 시즌2 1위, 여전히 게임비리네. 오늘 게임비리 또 강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9.15% 급등 마감하면서 현재 42.4%의 높은 수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누적 수익률 베스트인데요. 이정수 멘토가 84.6%, 누적 수익률 기록하고 있고요. 2위는 조민규 멘토 역시 저력이 있습니다. 74.2% 거의 이제 따라 붙었습니다. 자, 3위는 정재웅 멘토가 62.6%의 누적 수익률로 역시 바짝 추격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번에 명예의 전당인데요. 욕심도 많습니다. 조민규 멘토 유닛 테스트로 100%, 41.1%로 은메달, 금메달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대상 멘토의 아머텍이 32.8%로 동메달입니다. 자, 다른 분들 포트폴리오도 확인해 보십시오.
예, 조민규 멘토님 그 포트폴리오 보면서 살짝 숟가락 얹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그 네페스 굉장히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예. 네페스가 제일 강합니다. 그죠? 예. 그래서 오늘 지금 종목이 꽉 차인데 KINX도 지금 편입 준비 때문에 매도 의견까지 주셨어요. 예. 그래서 간략하게 지금 조민규 멘토님을 따라하고 계시는 멘티님들을 위해서 AS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뭐 네페스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뭐 거래소뿐만 아니라 IT 시장 쪽에서 가장 좀 핫한 이슈가 하나 있죠. 삼성 쪽에서 이제 시스템 반도체와 관련된 이슈들이 좀 많이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갤럭시 S6 그다음에 신규로 출시되는 아이폰 7에도 삼성전자 쪽에 어떤 시스템 반도체가 좀 탑재가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전망들이 나오면서 반도체 패키징하는 업체들 그다음에 시스템 반도체와 관련된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뭐 대장주 역할을 하는 기업이라고 딱히 꼽아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는 기업이 이제 네페스고요. 워낙에 이제 삼성 쪽에서 나오는 시스템 반도체의 어떤 그 패키징이라던가 후공정과 관련된 그 비중이 워낙에 컸던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이슈들이 나올 때마다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그 처음에 이제 포트폴리오 편입했을 때 가격이 이제 6,000원권이었는데 실질적으로 한 50%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가격적으로는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부분들은 있지만요. 사실은 이제 네페스 같은 경우에는 삼성 쪽뿐만 아니라 해외 쪽, 이제 중국이라던가 뭐 미주 쪽으로 이제 진출할 수 있는 매출이 2분기서부터는 또 이제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부분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추가적인 상승 당연히 가능하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만 말씀드리면 약간은 좀 부담스러운 가격권에 진입을 했습니다. 직전 고점이었던 이제 10,000원 구간대와 9,000원 중반 정도 될 수 있겠죠. 뭐 이 정도 가격권에 이제 도달을 했기 때문에 약간은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겠지만 뭐 급격하게 뭐 추세가 꺾여가지고 여기에 뭐 그 중기적인 고점이 왔다. 이제부터는 하락으로 전환된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어렵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동안 좀 지루하게 행보했었던 8,000원 초반에서 8,000원 후반대를 상당히 강하게 지켜내면서 이제 들어 올리는 모습을 한번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격은 이제 9,000원대를 지켜나가면서 이제 움직여질 거로 예상이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제 10,000원 밑에 있는 매물대를 어떻게 좀 소화해 나가느냐. 시간적인 부분은 좀 걸릴 수 있겠지만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아직까지도 뭐 상승에 대한 힘이 강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방송을 보시면서 꾸준히 보유해 나가시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 종목은 SFA인데요. 사실은 뭐 코스닥 시장이 좀 많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편입한 이후에 그렇게 뚜렷한 재미를 좀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 기술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약간 좀 횡보를 하면서 바닥을 한번 다시 잡아나가는 좀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격은 대략 한 46,000원 초반에서 위로 보면 한 5만 원대 초반 정도, 그 정도에서 지금 주가가 이제 등락을 좀 거듭하고 있는데, 앞서서 우리가 이제 코스닥 시장 쪽이 조정이 앞으로 나타날 것이냐, 아니면 좀 쉬었던 종목군들이 다시 이제 재상승세로 갈 것이냐에 대한 얘기를 잠깐 나눴었는데, 그런 관점으로 본다고 한다면 이제는 SFA 같이 좀 쉬었던 종목군들, 상승 이후에 좀 횡보를 하면서 힘을 좀 비축한 종목군들이 좀 그 코스닥 시장 쪽이 조정을 좀 받는다고 하더라도 바통을 받아서 다시 한번 좀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여전히 뭐 방송을 보시면서 편입이 안 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적정한 매수 가격권에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 번째는 이제 GNC 에너지인데요. GNC 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바닥권에서 이제 서서히 고개를 좀 드러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이미 상반기 실적에 대한 부분들 상당히 좋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은 워낙에 좀 많이 하락을 하고 시장에서 좀 소외받았었던 흐름들이 이제 실적 시즌에 다가오면서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 주가에 좀 선반영 되는 측면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오늘 뭐 코스닥 시장이 좀 쉬면서 약간의 좀 그 상승 이후에 상승폭을 좀 반납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뭐 여전히 직전에 상승했었던 지지 구간 가격대를 여전히 잘 지켜나가고 있기 때문에 뭐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제 KINX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사실은 뭐 시장 대비해가지고 조금 그 탄력도도 그랬었고, 그다음에 뭐 단기간에 좀 올라왔었던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들을 좀 받아서 한 15,000원 중반 정도만 좀 돌파를 해주면 좀 시원하게 다시 한번 좀 상승이 강해지지 않을까를 좀 기대를 했었었는데, 아무래도 뭐 탄력적인 부분에서 좀 둔화되는 흐름들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오늘 방송에서 신규로 또 괜찮은 기업에 대한 부분들을 좀 편입을 하기 위해서 내일장에서 포트폴리오에서 일단은 제외를 하는 쪽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말 꼼꼼하게 예스해 주셨습니다.
조민규 멘토님 종목들이 다들 괜찮은데요. 시청자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병군 멘토가 정말 마음에 드는 종목이 있으면 얘기를 꼭 좀 해달라고. 예. 네페스 그 때문에 아마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심규현 멘토님. 네. 수익률이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크게 팍 이런 것도 없고, 그렇다고 급락도 없고, 그래서 참 안정적인 포트를 잘 운영하고 계시는데, 5종목 중에 지금 휴비치가 매도 처리가 됐어요. 이 부분까지 포함해서 좀 AS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휴비처하고 아이센스 좀 같이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의료기기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약간 부진했다. 아무래도 코스타 시장에 영향도 있을 것이고 또 많이 올랐다는 인식 속에서 약간 좀 하락 추세로 전환되고 있는 움직임 보이고 있지만은 어쨌든 간에 영업이익률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타 다른 업종 대비 코스닥 내에서는 상당히 독보적인 위치를 해 있다라는 거. 물론 게임 업종군들이 고성장 관련된 움직임 속에서 현재 시점 주가가 좀 고공행진하는 오늘 모습 보였지만은 가장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바로 의료기기 관련된 산업이다라는 점 미뤄봤을 때 휴비치는 매도 처리되었지만 아이센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홀딩 전략 같은 경우에는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의료장비 관련된 종목에 있어서는 분명히 올해 언제가 됐든 간에 다시 한번 정부 정책 관련된 수혜 업종으로 떠오를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네트워크, IT, 융합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핵심적으로 융합된 산업 같은 경우에는 의료기기 산업인 만큼 앞으로 향후 미래 산업에 있어서는 이 관련된 종목군들 빼놓고 투자하시는 전략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안 좋을 수 있다는 거 무조건적으로 포트에 계속적으로 담고 그리고 언제든지 관심 종목에 있어서 매매를 하실 수 있는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 밖에 종목 같은 경우에는 골프장 같은 경우에도 약간의 상탄력도는 둔화되는 모습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수급과 관련된 불안감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거, 코스닥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커진다 할지라도 성수기와 관련된 얘기 그리고 골프 인구 같은 경우에도 안정적인 수요 창출이 가능한 그런 시대인 만큼 은퇴 이후에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자주 접하는 운동 같은 경우에는 골프가 현재 대세 흐름으로 전개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약간은 남성 위주의 약간 운동이었다는 이미지 강하다라고 하다면 이제는 여성 위주의 그런 운동으로도 많이 변화되고 있다라는 거 은퇴 이후에 부부 중심으로 해서 골프 인구는 계속적으로 확산되고 또 꾸준하게 그 인구는 수요가 창출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안전성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여타 스포츠 관련된 종목군들 봄철 대비해서 상당히 테마가 풀 수는 있겠지만은 골프전처럼 안전된 종목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메데톡스 같은 경우에 오늘장 6%대 급락 흐름 보였지만은 역시나 5일선과 관련된 부분을 확실하게 지켜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대세 상승과 관련된 얘기 아직까지는 계속적으로 드릴 수 있다라는 거 수익률 극대화 전략 한 번 더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 마지막으로 GS 리테일 같은 경우에도 오늘장은 1.7%대 하락 흐름 보이면서 비교적 큰 폭의 음봉 전환되었다라는 거 하지만 5일선과 관련된 부분 역시나 지켜주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수요가 계속적으로 창출될 수밖에 없는 그 관련된 종목에 있어서는 안정성이 겸비되면서 큰 폭의 수익은 아니지만은 추가적인 수익 그리고 꾸준한 수익을 줄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매력은 계속적으로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꼼꼼한 AS 잘 들었습니다. 이 수요일 날 이 두 분 좀 갈라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다 말씀을 잘 하셔서 시간이 모자랍니다. 조민규 멘토님, 네. 오늘 히든카드 제시해 주시고, 예, 가격 전략까지 같이 제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 준비한 종목은 인포피아입니다. 앞서서 심기현 멘토님 종목 중에서 이제 아이센스라는 종목이 약간 경쟁하는 업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인포피아는 우리나라를 처음에 대표하는 의료 진단기기 관련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뇨병과 관련된 진단이라던가 그다음에 특정 암 진단 관련 장비를 만드는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천 포인트에 대한 부분들을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면 2013년도 그다음에 특히 작년도 같은 경우 계속해가지고 실적이 좀 좋아지는 흐름보다는 좀 정체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2014년도는 나름대로 약간의 영업이익에 대한 흑자 전환이 좀 예상이 되었지만 2개년도 연속했었던 흐름보다는 이제 올해서부터는 실적이 좀 턴 어라운드 하는 부분들이 좀 확실할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어지고요. 최근 들어서 의료 장비라던가 특히 진단기기와 관련된
기업들의 어떤 주가 탄력도가 상당히 좋았다는 흐름들을 본다라고 한다면 아직까지는 실적 때문에 주가가 좀 덜 올랐던 인포피아도 상당히 어떤 성장에 따른 수혜가 좀 예상이 된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인포피아는 국내 시장도 뭐 국내 시장이지만 뭐 미국이라던가 유럽, 그다음에 신규로 이제 중국 시장에 진출을 하면서 해외 시장 쪽에 대한 매출 다변화를 계속해가지고 추진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이제 그 위주 시장 쪽에서 발생했었던 손실에 대한 부분들도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 국면에 들어왔고 이런 부분들이 다 그 부실한 부분들의 실적이 정리가 되는 한 해라고 본다고 했을 때 실적을만 보더라도 충분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주가를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마찬가지로 분자 진단이라던가 뭐 자동약 그 포장 장치죠, 뭐 이런 기계들을 또 신규 사업 쪽으로 이제 진출을 해 나가면서 매출의 다변화도 중요하겠지만 사업적인 목적 부분에서도 다각화를 추구하는 부분들이 올 한 해는 예전에 한 2년 정도 어떤 기업에 대한 실적이라던가 성장이 좀 정체되어 있었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이 현실화되면서 실적이 좀 개선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좀 가진 기업이다라고 좀 해서 인포피아를 좀 선정해 봤습니다. 가격적인 전략까지 연속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현재 주가를 보시면 대략 한 12,000원 정도에서 약간은 좀 올라온 수준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소폭 시장이 좀 밀리면서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충분히 한 13,500원 정도 가격에 도달한다고 한다면 저점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해봐도 될 것 같고요. 1차적으로는 한 15,000원 정도의 목표가를 좀 설정을 해드리고 손절가는 12,500원 정도로 설정을 해서 내일장에서 한번 편입을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격 전략까지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참고들 하시고요. 이번에 신기현 멘토님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코스피 200 종목 말씀드리면서 역시나 대형주 흐름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릴 수가 있겠고, 대형주 내에서도 안정성과 성장성 고루 겸비될 수 있는 종목 S1 최근에 좀 많이 각광받고 있는 종목인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S1 같은 경우에는 보안 경비업체다라는 거, 한번 이 관련된 S1이라든가 이 경비업체를 만약에 가입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웬만해서는 그 가입률이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 한번 가입하면은 꾸준하게 가입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안정성이 겸비가 되었고, 장점 같은 경우는 최근에 신규 수요가 계속적으로 창출되는 구조가 현재 형성이 되고 있다. 창업이라든가 그리고 신규 개인 사업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부분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은퇴자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장을 영위한다라는 것, 그와 관련된 보안이라든가 경비를 철저히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S1의 뭐 세콤이라든가 뭐 KT의 여러 가지 그 보안경비 업체 중심으로 해서 당연히 가입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현재 형성되고 있고, 또 사회적으로 좀 불안감이 크다라는 거, 사회적인 불안감이 크면 클수록 이러한 CCTV를 겸비한 보안, 무인 경비 시스템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수요는 계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시대적 트렌드에 있어서 맞는 종목이다라고 언급해 드릴 수가 있겠고, 또 한 가지 S1을 비롯한 이 경비와 관련된 업체군에 있어서는 스마트홈 시대에서 최대 수혜주로 언급될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스마트홈, 각 가정마다 이 스마트홈을 비롯한 네트워크가 형성된다라고 한다면은 그와 관련된 시스템 감시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필요성이 언급될 수 있다라는 거, 이미 이와 관련된 시스템이 어느 정도 가능한 S1 같은 기업 쪽에 있어서 이제는 기업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수요가 아닌 개인, 즉 가정마까지도 수요가 증가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배부 부분 은퇴에 따른 최대 수혜주, 그리고 현재 시점 인적 네트워크를 비롯한 IT 네트워크의 변화에 따른 최대 수혜주로서 언급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79,800원대에 있어서 종가 부분에 있어서 매수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 단기 목표가가 아닌 한 중기 정도로 만약에 갖고 가신다라고 한다면은 목표가 87,000원 제시해 드릴 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77,000원 이탈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뭐 큰 폭의 주가 조정 없이 지속적인 단기 상승 랠리 이어질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작년도 최대 연고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면서 87,000원 목표가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격 전략까지 잘 제시해 주셨습니다. S1 삼성그룹 내에 속해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분들이 워낙 말씀을 잘하셔서 시간이 모자랍니다. 그런데 이제 고생하셨는 만큼 저희가 다음 주 기대해 보면서요,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